외톨이인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개학 첫날이라 특별히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빠. 웃으며 뛰어나올 줄 알았던 딸이 이렇게 아빠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마지막 작품. 화가가 꿈이었던 승혜. 갈등의 시작 또한 한 장의 그림에서부터였습니다. 교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승혜의 그림을 자신의 것을 베낀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한 아이. 승혜가 끝까지 나는 그림을 안 뺏겼다 이러니까 이제 걔가 승혜 입에서 잘못했던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승혜를 막 끌고 다니듯이 해가지고 계속 승혜를 괴롭혔는가 봐. 그래서 승혜가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 반 친구들이 작성한 글 한 줄 한 줄 승혜의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행동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승혜 주변의 친구들에게 승혜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승혜가 죽고 나서 뻔뻔스럽게 승혜의 작품을 죽음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비웃고. 승혜가 떠난 뒤 발견한 죽음의 흔적들. 청소년 자살의 경우 가족이 그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돌이켜보고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죄책감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혜 또한 떠나는 그날까지 자신의 선택을 숨겨두었습니다. 3월 4일날 학교 가는 날인데 첫날 많이 울었어요. 너무 서럽게 울길래 포르지 않고 울길래 친구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왜 울어 이러니까 안 된다고 괜찮다고 저보고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괜찮대요. 그래서 이 집이 거기가 높은 3층인데 높은 4층 건물인데 2층이 높아요 4층이 높다 이래 물어보길래 아무 상관 없이 4층이 높지 그래 얘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온 이유를 얘기해주면 안 되나니까 내일이면 다 알 수 있어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지가 마음을 다 잡은 것 같더라고. 꼬박 5년을 매일같이 다녔던 미술학원. 이곳 선생님에게도 승혜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승혜 그림이 여기 있는 거 묘사도 잘했고 지금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여기 1학년 2학년 때 주로 그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승혜가 그림 잘 그렸어. 그러니까 잘 그렸다는 것이 그만큼 잘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만큼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아꼈던 제자였고 훌륭한 화가로 커갈 것이라 믿었던 아이는 죽음 하루 전날까지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케치를 하나 하고 갔는데 이제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색칠로 좀 하고 가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여기 있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선생님 그냥 다음 주에 와서 할게요 하고 아씨 또 일을 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면서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승혜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간접 화법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스케치라든지 간단한 메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 그림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표정이 없고 눈동자가 없고 이 입을 벌려서 소리를 지르는 이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혼자서 버티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굉장히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혼자 이해받지 못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관계가 굉장히 자꾸 멀어져 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혼자 굉장히 고독한 상태로 지금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승혜의 마지막 일기 중 유일한 두 줄의 파란 글씨. 살고 싶은 이유가 어딘가 있기를 마지막까지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항상 자살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자살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한 번 더 망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주의 경고 주지 않고 바로 충동적으로 하기보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뭔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 행동의 변화, 심경의 변화들이 경고 신호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주위 사람한테 안부 전한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죠. 자살은 되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무너져버린 교실과 흔들리는 가정, 아이들이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사회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기 전 우리의 아이들은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계획하며 동시에 온몸으로 끊임없이 구호 요청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평범한 아이들의 눈에도 친구의 자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급 밝아지거나 맨날 자요. 그냥 말을 안 하거나. 제가 아는 선배는 그게 되게 취미였어요. 샤프를 수집하는 게 취미였었는데 정말 아끼는 물건이었고요. 그 형한테는. 근데 그 형이 정말 심각한 일이 있고 나서 그 샤프를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갑자기 막 좀 뭔가 이상해. 똑같은데 막 좀 좀 과도하게 밝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밝은 척 하는 애들도 많아. 더 밝아 보이니까 아 얘는 그런 게 없구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씩 튀어나와요.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그게 보여요. 그게 돼야죠. 학교 폭력, 압박감, 우리에 대한 기대감? 부담감, 대학교 입시. 자살이란 특별한 아이들만의 선택일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해 봤을까요? 친구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아이들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입시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긴 하죠.
좀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저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나는 그냥 호텔리어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괜찮은 직업들을 학원도 좀 비싼 거 일부러 막 넣어놓고 나 공부하라고 부담 주고 계속 이러는 게 좀.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검사가 되고. 솔직히 애들이 지금 요즘에 시간이 안 되잖아. 다 낮에 학원 가고 밤에까지 하고 이러다가 새벽에 시간 되니까 그때 하는 거지. 그거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렇게. 자살까지 하고 싶다 이러면 나중에 뭔가 그게 후회될 것 같아. 그런 얘기 했다는 게. 나는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않을 것 같아. 사회적으로 자살을 되게 안 좋게 보잖아.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이 그러니까 왠지 내가 그걸 말하면은 사회에서 날 되게 이삭히 보고. 무슨 일 있을 때 나 왜 살지? 그냥 뛰어내릴까? 같이 뛰어내리자 이런. 정말 딱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 있었어요. 고민을 들어주는 거는 많지만 해결은 본인밖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이제 자살을 생각한 다음부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뭔가 막 짜증은 나고 힘들고 막 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데 왜 힘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별것 아닐 거라고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어른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6월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고생 2명의 동반 자살. 서희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요. 이 서희. 몇 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쫙 옥상. 이게 몇 층 정도 되는 거죠? 요것이 한 20층? 그냥 90m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신회가 와서 어떻게 옥상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냥 좀 어떻게 열어주십시오.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요. 그래서는 내가 신고하고 뛰어가서 내가 봤어. 그런데 그때는 내 떨어졌더라. 늦은 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3명의 여학생.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마음의 상처가 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의미를 잃어갔던 2명의 아이는 끝내 서로의 손목을 묶은 채 죽음의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그 비극을 막으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친구의 동반 자살이라는 충격적 소식에 학교는 술렁였습니다. 그냥 놀랐죠.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 자살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살하니까 일단 안타깝죠. 좀 더 여러 방면적으로